현금 싹 다 여기로 옮기세요. 이 말에 끌리셨다면 지금 딱 하나만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돈이 지금 어디에서 죽어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요즘 분위기 보면 금이 오른다, 코인이 간다, 부동산이 무너진다, 환율이 위험하다, 이런 말이 매일 쏟아집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건 뉴스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경제가 좋아 보이는데도 체감이 최악인 이유, 기업은 버티는데 개인만 먼저 무너지는 이유, 그 답은 대체로 하나입니다. 돈이 돌지 않습니다. 돈이 도는 곳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돈이 묶이는 곳으로 돈이 박힙니다.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환율이 올랐다고 바로 나라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은 조건이 다릅니다. 그때는 경제가 망가져서 환율이 튄 것이고 지금은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도 불안이 커져서 달러를 쥐려는 심리가 커진 겁니다. 전쟁, 정치, 금리, 글로벌 자금 이동, 이런 변수들이 한꺼번에 섞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딱 맞추겠다는 순간부터 투자자는 예언자가 되려고 하다가 무너집니다. 진짜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개인이 숨이 막히는 구조입니다. 자영업이 먼저 꺾이는 구조입니다. 내수가 말라가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소비할 돈이 없다고 느끼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한가운데에 자주 등장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는 집은 필요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집을 삶이 아니라 투자로 올인하는 순간 돈이 묶입니다. 돈이 묶이면 현금이 줄어듭니다. 현금이 줄면 소비가 줄고 내수가 줄고 자영업이 먼저 아픕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는 레버리지가 붙습니다. 레버리지가 붙는 순간 작은 충격이 큰 사고로 번집니다. 위기의 시작에 부동산이 자주 서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돈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격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차이가 인생을 가릅니다. 여기서 금과 코인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금은 마음을 안정시켜줄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사람들은 금을 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금은 현금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닙니다.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는 자산입니다. 방패가 될 수는 있어도 엔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코인도 비슷합니다. 코인은 꿈이 큽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은 수익만 키우지 않습니다. 공포와 조급함도 같이 키웁니다. 구조가 없는 사람에게 코인은 자산이 아니라 감정 폭탄이 됩니다. 그럼 답이 뭐냐? 결국 현금 창출입니다. 현금이 현금을 만들어내는 구조, 이게 진짜 투자입니다. 기업에 돈이 들어가면 기업은 그 돈으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을 만들고 현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현금이 다시 투자되고 다시 성장하고 다시 현금을 만듭니다. 이게 복리입니다. 이 지점에서 QLD, TQQQ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QLD, TQQQ는 돈이 일하는 방향을 아주 진하게 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100은 기술과 플랫폼,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현금 창출의 중심을 한 바구니로 묶어둔 시장입니다. QLD는 그 흐름을 2배로, TQQQ는 3배로 확대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바로 넘어집니다. 3배면 3배로 벌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계좌를 찢습니다. 레버리지의 본질은 수익이 아닙니다. 경로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매끈하면 레버리지는 천재처럼 보이고 올라가는 길이 울퉁불퉁하면 레버리지는 바보처럼 보입니다. 같은 방향이어도 중간에 흔들림이 크면 성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QLD, TQQQ는 종목 선택이 아니라 설계 문제입니다. 설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야 이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추천이 아니라 구조 예시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꾸시면 됩니다. 첫째, 현금 쿠션을 잠그셔야 합니다. 생활비 쿠션, 비상 쿠션, 추가 매수 쿠션, 이 셋 중 하나라도 비어있으면 레버리지는 불안 그 자체가 됩니다. 레버리지는 계좌를 흔들고 계좌가 흔들리면 생활이 흔들립니다. 생활이 흔들리면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 손이 대부분 바닥에서 팔게 만듭니다. 둘째, 기준 차트를 하나로 고정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차트가 아니라 나스닥 100 현물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QQQ 같은 현물 기준으로 21선, 61선, 201선을 정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매수는 그 기준 아래에서만 분할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정하면 뉴스가 아니라 선이 나를 움직입니다. 셋째, 매수는 날짜와 조건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날짜 매수는 기계처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월급날 다음날 QLD나 TQQQ를 아주 소량만 정해진 금액으로 넣습니다. 조건 매수는 공포 구간에서만 합니다. 21선 아래에서 첫 분할, 61선 근처에서 두 번째 분할, 201선 근처에서 마지막 분할, 이런 식으로 구간을 짭니다.
중요한 건 오를 때 더 사고 내릴 때 못 사는 구조를 끊어내는 겁니다. 넷째, 익절은 욕심이 아니라 규칙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정고점 부근에 오면 보유 물량의 일부를 줄입니다. 줄인 돈의 일부는 현금으로 남기고 일부는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자산으로 옮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레버리지로 만든 성과가 계좌 바닥으로 고정됩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정석입니다. 수익을 띄우는 게 아니라 수익을 굳히는 게임입니다. 다섯째, 중단 기준을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시장이 아니라 내가 무너질 때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수면이 깨지고 가족에게 짜증이 늘고 휴대폰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게 되고 이런 신호가 오면 추가 매수를 중단합니다. 그 시점에는 시장이 아니라 내 생활이 리스크입니다. 레버리지는 생활을 담보로 쓰는 순간부터 실패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럼 QLD, TQQQ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좋은 답은 넓은 지수 ETF를 꾸준히 사모으는 겁니다. 연금 계좌로 자동이체 걸고 시장을 덜 보면서 오래가는 겁니다. 이 방식이 제일 강합니다. 그럼에도 QLD, TQQQ가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현금 쿠션이 있고 분할 규칙이 있고 일부 익절 규칙이 있고 중단 기준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QLD, TQQQ는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가속 페달이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너무 올랐는데요. 지금은 위험한데요. 이 질문은 평생 따라옵니다.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려 하지 마시고 들어갈 구조를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도 사고 다음 달도 사고 더 싸지면 더 사고 비싸지면 일부를 줄이는 구조,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진짜로 힘든 이유를 한 번 더 짚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돈이 새는 구조를 고치지 않습니다. 사소한 지출이 쌓이고 보여주기 소비가 붙고 차와 집에 과하게 묶이고 그 순간부터 투자 근육이 사라집니다. 금융 교육이 부족하면 돈을 굴리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쓰는 방법만 남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아니라 생활부터 무너집니다. 오늘부터 바꾸실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한 장이면 됩니다. 내 현금 쿠션은 얼마인지, 내 기본 매수는 어떤 ETF인지, 내 가속 구간에서 QLD, TQQQ 비중은 얼마인지, 내 추가 매수 조건은 어디인지, 내 일부 익절 기준은 어디인지, 내 중단 기준은 무엇인지, 이 한 장이 있으면 금이 오르든 코인이 흔들리든 부동산이 시끄럽든 내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한 장이 없으면 어떤 자산을 사도 결국 뉴스에 흔들립니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돈은 공포가 클수록 더 좋은 조건을 줍니다. 그 조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현금 창출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QLD, TQQQ는 그 구조 위에서만 빛납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